할머니가 귀신밥을 차린대. 쓸데없이 밥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말이야. 먹을 사람도 없는데 왜 매일 그릇을 하나 더 올리는지 마을 사람들은 밥 한 숟가락이 아쉬운 세상에 쓸데없는 짓이라며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산기슭 바위 아래에서 한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맨발은 상처투성이, 눈빛은 텅 빈 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얘야, 너 여기서 뭐하니? 노파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 앞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얘야, 이러다 죽는다. 제발 한 술만 먹어라. 노파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아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메, 나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 같이 먹어야 하잖아. 문틈 사이로 아이를 보고 있던 노파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날 이후 그 집 밥상에는 늘 그릇이 하나 더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밥을 들지 않던 이유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작은 하트로 인사드릴게요.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듯 조선 후기에는 크고 작은 흉년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넘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이들도 하루 한 끼를 겨우 때우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마을 한쪽 끝 낡은 초가집에 박씨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나이 굽은 허리로도 새벽마다 작은 텃밭을 일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없이 50년 가까이 혼자였고 가진 것이라곤 손바닥만한 밭과 몸에 밴 근면 한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박씨 할머니? 무서운 양반이야. 남한테 패 끼치는 거 딱 질색하거든. 그런데 또 남이 힘든 건 못 보지. 그것이 박씨 할머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본 것은 이른 아침 산기슭이었습니다. 소나무가 드문드문 선 비탈 아래 바위 옆에 사내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6이나 7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졌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지 않고 그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까맣고 맑은 눈이었는데 그 눈 안에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어? 어메는 아버지는? 아이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발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발걸음이 저절로 멎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날 걸은 것이 분명한 상처투성이 발이었습니다. 일어나 봐라.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발을 씻겨주고 헝겊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발을 내밀고 할머니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발을 다 감싸주고 나서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쌀은 많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솥에 불을 지펴 죽을 쑤었습니다. 텃밭에서 뽑아온 팥뿌리를 몇 개 넣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작은 사발에 담아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 아이가 사발을 내려다봤습니다. 허연 죽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죽을 향했습니다. 손이 스르르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저를 들지 않고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싫으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 안 고프나?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집안에서 지내며 할머니 곁을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마당을 쓸면 옆에 서 있었고 어느 날 아침에는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어놓기도 했습니다. 총기 있고 마음 고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밥만은 먹지 않았습니다. 죽을 쓰면 고개를 저었고 밥을 지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감자를 삶아 내밀어도 옥수수를 쪄 내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고집도 없이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할머니는 무서워졌습니다. 아이의 볼이 점점 꺼져들고 있었고 입술의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 몸이 어디 아픈 거 아닐까요? 의원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입맛이 없는 거겠지. 배고프면 먹겠지 뭐. 한 이웃은 할머니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드실 게 넉넉지 않은데 먹지도 않는 아이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겁니까? 할머니는 잠자코 듣다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사정이 있겠지. 내가 기다려 볼 거야.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할머니는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를 듣고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홀로 깨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메, 나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 같이 먹어야 하잖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문에서 물러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리 없이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 스스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할머니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손이 멈췄습니다. 솥을 앞에 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메, 나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 그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쌀을 씻어 불을 올렸습니다. 밥 냄새가 초가집 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하나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찬장에서 소반을 하나 더 꺼내 두 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듯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밥상이 두 개인 것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한쪽 상 앞에 앉히고 다른 빈자리에는 수저와 밥, 국을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아이는 그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아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저 밥은 내 어메 몫이야. 오늘은 같이 먹는 거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빈 밥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자, 할머니도 먹는다. 같이 먹자. 아이의 손이 떨리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인 것처럼 조용히.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아이가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응. 어메가 어디 있는지 알아?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할머니는 잘 모르겠다. 근데 있긴 있을 거야. 어딘가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아이를 옆에 앉혀 처음으로 사연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리,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흉년이 깊어지면서 일거리가 끊겼습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자 사람도 사라지는 해였습니다. 도리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전부 도리에게 주고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게서 쌀 한 줌을 얻어왔습니다. 작은 솥에 밥을 지어 도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돌아, 먹거라. 어메는? 어매는 배 안 고파. 너 먹으면 돼. 도리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혼자 다 먹었습니다.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어머니는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흔들고 불렀지만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혼자 먹은 날 밤 어머니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이 쌓여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다 먹어서 어매가 없어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생각이 아이 마음 깊이 박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혼자 먹으면 또 누군가 굶을 것 같아서 같이 먹어야 하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한참 말이 없던 할머니는 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아, 응. 내 잘못 아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어매가 굶은 건 내가 밥을 먹어서가 아니야.
내 어매는 처음부터 너 먹이려고 굶은 거야. 그게 어매 마음이었던 거야. 도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래도록 그날 이후 둘의 생활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 끼니마다 밥상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도리 앞에, 하나는 빈자리. 할머니는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차렸고 도리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할머니가 귀신 밥을 차린다더라. 쓸데없이 밥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할머니는 그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도리가 밥을 먹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리는 빠르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며칠 만에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또렷해지고 말수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말하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할머니 곁에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리가 할머니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혼자 살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왜긴 왜야. 아무도 없으니까. 할머니도 엄에 있었어? 있었지. 옛날에. 할머니도 엄에 보고 싶어?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근데 오래됐다. 이제는 보고 싶다는 것도 익숙해졌어. 도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오래되면 그렇게 될까? 그럼.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잊으면 안 되잖아. 할머니가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있는 게 아니야, 돌아. 익숙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없는 것에. 그래도 마음속에는 있어. 계속. 도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눈이 깊이 쌓였고 식량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도리 모르게 자신의 끼니를 줄였습니다. 도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아침 밥상을 들여다보던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밥이 왜 이렇게 적어? 할머니는 원래 조금 먹어. 늙으면 그래. 도리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한 숟갈 떠서 할머니 그릇에 넣었습니다. 같이 먹어야지.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같이 먹어야지. 아이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혼자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도리가 할머니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도리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겨울을 둘은 함께 버텼습니다. 눈이 쌓이면 도리는 새벽부터 길을 텄고 뗄나무가 떨어지면 산에 올라가 주워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도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총명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될 아이였습니다. 그 겨울 할머니는 도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로 마당에 쓰고 추운 날에는 방 안에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도리는 한 번 배운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영특하구나. 봄이 오면 마을 서당에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봄이 오고 눈이 녹고 텃밭에 다시 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도리는 나란히 쭈그리고 앉아 씨앗을 심었습니다. 도리는 이제 낯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이 할머니 곁이 자기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머니 손자래. 언제부터인가 마을에서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할머니도 도리도 구제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봄볕이 따뜻한 오후, 할머니가 밭을 매다가 허리를 펴고 도리를 불렀습니다. 돌아, 응, 할머니. 너 할머니 손자 할래? 도리가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밭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할머니는 도리를 마을 서당에 데려갔습니다. 훈장 앞에 도리를 세우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한번 봐주십시오. 영특합니다. 훈장은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아이였습니다. 뒤에 선 할머니도 넉넉해 보이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아느냐? 조금 압니다. 써봐라. 훈장이 붓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도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붓을 들었습니다. 겨울 내내 마당에서 방바닥에서 익힌 글씨였습니다. 반듯하지는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훈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겨울 동안 누가 가르쳤느냐? 할머니가요.
훈장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훈장은 한참 도리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리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따라잡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훈장이 한 번 가르친 것을 도리는 2번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밤에 혼자 앉아 되새겼습니다. 서당 아이들 중에 집안이 좋은 아이들은 처음에 도리를 깔봤습니다. 변변한 아버지도 없고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라고. 그러나 석 달이 지나지 않아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훈장이 어느 날 수업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가장 잘한 아이는 돌이다. 서당 아이들이 돌아보는 눈길 속에서 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얘기를 저녁 밥상에서 들었습니다. 도리가 별일 아닌 듯 말했습니다. 오늘 훈장님이 나보고 잘했다 했어. 할머니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응,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야.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잘했다, 도라. 도리가 수저를 들며 빈 밥상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쪽 밥상에도 반찬이 하나 더 얹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느새 올려둔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해마다 자랐습니다. 키가 훌쩍 커졌고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마당을 쓸고 할머니보다 먼저 밥을 지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은 여전히 2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다가 가끔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와 소년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그 옆에 빈 밥상이 하나 더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 장면을 당연한 것처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집 앞을 지나면서 괜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도리가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훈장이 도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돌아, 너 과거를 볼 생각이 있느냐? 과거, 조선시대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양반 자제들도 몇 년씩 준비하는 그 시험을 훈장은 도리에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아이도 볼 수 있습니까? 못 볼 게 뭐 있느냐? 실력으로 보는 거다. 도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과거 보고 싶어. 할머니는 잠시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법 어른스러운 얼굴이 된 도리를. 그 눈이 아직도 산기슭 바위 옆에서 처음 봤던 그 눈이었습니다. 크고 맑고 깊은. 그래라. 돈이 많이 들 텐데.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할머니, 공부나 해라. 그게 내 할 일이야. 도리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등잔불이 꺼지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도리 모르게 이것저것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그릇, 쓰지 않는 농기구, 아끼던 비녀 하나씩 처분했습니다. 도리가 책을 사야 할 때, 먹과 붓이 필요할 때 할머니는 어디선가 항상 돈을 꺼내왔습니다. 도리는 어디서 나는 돈인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묵혀둔 거 있어. 걱정 마. 도리는 더 묻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에 아끼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받는 것이 할머니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대신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는 시간에도 읽었습니다. 손이 트도록 썼습니다. 과거 시험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도리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상은 오늘도 2개였습니다. 도리가 빈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2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메, 잘 보고 있지? 속으로 도리는 되뇌었습니다.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 오늘 긴 하루야. 응, 할머니. 떨리냐? 조금. 떨려도 괜찮아. 떨리면서 하는 거야. 도리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밥을 따먹고 일어서면서 도리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꾸벅절을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갔다 오너라, 도라. 도리는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단번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 앞에 앉았을 때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됐냐? 아니,
그래.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렸습니다. 밥상 2개를. 밥 먹어라. 배고프게 했다. 도리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빈 밥상을 봤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듬해 도리는 다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던 날 할머니는 텃밭에 있었습니다. 이웃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도리가 붙었답니다! 과거에 붙었어요! 할머니는 손에 든 호미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도라. 도리가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2개였습니다. 도리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관하로 가게 되면 할머니도 같이 가.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같이 가야지. 할머니가 수저를 내려놓고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다 여기서 갈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올게. 자주. 바쁠 텐데. 바빠도 올게. 같이 밥 먹어야 하니까. 할머니는 잠시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먹어야지. 도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관하로 떠난 뒤에도 계절마다 돌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쌀이기도 했고 옷감이기도 했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약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어서 들어가 쉬어라.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할게. 할머니는 앉아 있어. 도리가 지은 밥이 되면 상을 2개 차렸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앞에, 하나는 빈자리에. 그리고 나란히 앉아 먹었습니다. 셋이서 늘 그랬듯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도리가 30을 넘긴 해 겨울이었습니다. 오래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감았고 그것으로였습니다. 도리가 달려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고요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로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도리는 할머니 옆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다 되자 밥상을 2개 꺼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곁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그 옆 늘 비워두던 자리에. 그리고 도리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같이 먹어야죠. 아무도 없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마을 사람들은 훗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던 아이가 있었다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혼자 먹지 않으려 했던 아이가. 그 아이를 거둔 노파가 있었다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밥상을 2개 차려준 사람이. 그리고 그 2 사람은 평생 밥상을 3개 차렸다고. 하나는 자기 목, 하나는 상대 목, 그리고 하나는 먼저 떠난 사람 목. 먹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그 이야기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밥이 아니라고. 같이 먹어야 밥이라고.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한 아이와 한 노파가 그것을 평생으로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남깁니다.